네, 안녕하십니까. 전자심 지식방송 유티비 제막고는 지식PD 고성입니다. 오늘은 포스트 PC 시대의 새로운 지평을 위한 VM웨어 호라이즌 스윗이라는 주제로 VM웨어 코리아의 양승도 부장님 게스트를 모시고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이게 VM웨어 호라이즌 스위트가 제가 처음 들어본 거거든요. 네. 이게 따끈따끈한 겁니까? 맞습니다. 예. 언제 이게 출시된 겁니까? 발표를 저희가 언론에 발표하기로는 2월 말에 발표했고요. 네. 실제로 호라이즌 스윗을 구성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바이너리가 릴리즈된 건 한국 시간으로 3월 5일. 오, 예. 네. 얼마 안 됐죠. 한 10일, 그렇네요. 10일 정도만. 네. 자, 그러면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여기 시청자분들께서는 처음 듣는 분들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이런 것들을. 거의 일반 고객으로는 아마 네. 처음 듣는 내용일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게 포스트 PC라고 했거든요. 시대라고 했는데 네. 지금 포스트 PC 시대가 도래한 겁니까? 이제 올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뿐만 아니라 네네. VM웨어에서 판단하기로는 사실 이미 음. 포스트 PC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근거가 뭘까요? 지금 화면에 잠깐 제가 이제 준비를 좀 했는데 2011년도, 2012년도 리서치 결과들을 보자면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기존의 노트북이나 내지는 데스크탑 PC가 아니라 네. 이 핸드헬드 디바이스, 모바일 디바이스를 필두로 한 그런 핸드헬드 디바이스를 가지고 워낙 일을 많이 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제가 이제 번개 표시를 해놓은 거 네네. 되게 흥미로운 사실인데 2011년도에 리서치 기관에서 아직까지는 이제 스마트폰 내지는 태블릿 이러면 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애플의 디바이스를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아마도 2014년이면 네. 안드로이드 디바이스가 애플의 디바이스를 앞지를 것이다라고 네. 예측을 했었는데 사실 이미 깨졌죠. 네네. 2012년도 말에 네. 이미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의 쉬먼트 개수가 iOS를 기반으로 하는 디바이스를 넘어선 네. 것처럼 굉장히 폭발적으로 그런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증가하고 있고 그것들이 개인용으로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업무용으로 이미 활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 이제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 보면 약 한 300조 정도의 네.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가 2016년도에 있을 거다. 이미 이제 일뿐만 아니라 컴퓨팅 환경 자체가 네. 데스크 위에 책상 위에 고정되어 있는 데스크탑 내지는 노트북뿐만 아니라 네. 모바일 디바이스로 이미 올라가고 있다라는 네. 이런 굉장히 많은 결과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 우리가 디바이스를 이용하는 시간을 분석해 보면 네네. PC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아이패드건 예. 아니면 스마트폰이건 네네. 이런 데 쓰는 시간이 더 많을 때도 있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예, 예. 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구체적인 또 이렇게 설문조사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예. 이게 어디서 어떤 설문한 예. 겁니까? 이게 어느 대상으로? 굉장히 이제 많은 설문조사 결과들을 말씀드리는데 대부분 그 글로벌한 네. 전 세계적인 설문조사 결과들을 말씀드리는데 그게 한국의 상황하고는 약간 와닿지가 않죠. 예, 차이가 네.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 이제 VM웨어가 사실은 이제 뭐 후원을 하고 이 아시아 퍼시픽에 있는 에이콘 리서치라는 회사가 매년 사용자들의 이 모바일 디바이스의 사용 현황들을 네. 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2012년도 12월부터 2013년도 1월까지 네. 이렇게 이 아태 지역의 12개국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네. 이 결과들을 보자면 사실은 뭐 전 세계적인 분위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서도 네. 사실 알 수 있는 건데 모바일 디바이스 소유 몇 개 하고 있냐 네. 물어봤더니 개인당 평균 2.4개 정도라고 두 개가 이야기해요. 넘네. 예. 5개 이상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4%나 되고요. 아니 어떻게 5개가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제 뭐 휴대폰 2개. 휴대폰 2개? 예, 태블릿도 뭐 예를 들면 아이패드 내지는 네. 갤럭시 탭 형태로 안드로이드 탭. 네네. 그리고 노트북도 조그마한 넷북 하나. 이렇게 하면 5개가 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제일 높네요. 예, 스마트폰이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제 노트북이고 2개 이상 네. 이렇게 소유하고 있다는 사람들도 사실은 77% 정도거든요. 네. 근데 이 그 모집단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네.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네. 직원들 대상이라는 거죠. 근데 저분들이 저 모바일 디바이스를 집에다가 항상 처박아 놓고 다니는 게 아니라 네네. 일할 때 늘 들고 다닐 확률이 굉장히 네. 이제 큰 거죠. 자, 그래서 요즘 이제 BYOD란 말이 네네. 되게 많이 이제 거의 뭐 이게 표준어처럼 이렇게 다가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BYOD 또는 뭐 어떤 쪽에서는 BYOM이라고 이제 뭐 네.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뭐 모바일 디바이스라고 이제 BYOM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네.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개인 소유의 디바이스들, 모바일 네. 디바이스들을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행태를 저희는 이제 BYOD라고 하는데 네. 저 왼쪽에도 사실은 이제 보면 그 14개국에 대한 쭉 리스트들이 있는데 네. 한국이 사실은 그 세 번째입니다. 가장 네. 높은 데가 타일랜드, 와. 태국이고요. 네. 중국이 한 95% 정도고 네. 한국이 사실은 93%죠.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일을 하고 있는 이제 사람들 전체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설문조사의 모집단이었던 그 한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은 네. 사람들 중에 한 93% 정도가 어. 이미 개인의 모바일 디바이스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되게 네. 궁금한 게 네. 아니 일본은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네네. 예? 여기서 제일 선진국인데 네네. 어떻게 이 절반도 22%밖에 안 됩니까? 이게 예? 이게 이 시나리오에 없던 그 황당한 질문을 아니, 아주 당황스러운 질문을 네. 하셔가지고 예, 답을 하기가 좀 쉽진 않은데 이래서 제가, 일본 경제가 요새 낙후가 되고 있다. 제가 저 숫자에 대한 답변은 준비를 네. 못했는데 네네네. 최근에 제가 읽었던 기사가 하나 생각이 나요. 네. 일본에서 전 세계적으로 팩스의 소비가 가장 많은 나라가 그렇죠. 일본입니다. 네. 아직까지.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사가 하나 났는데 왜 일본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느냐.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피자 가게 같은 우리나라 피자 가게 전화로도 주문 많이 하지만 네. 인터넷으로 주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본에 굉장히 유명한 외식 업체, 이제 네. 도시락 배달하고 이런 업체인데 한 2년 전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배달 시스템을 주문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굉장히 획기적으로 네. 매출이 증가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매출이 50% 이상 감소했대요. 와. 그리고 나서 어. 생각한 게 결국에는 다시 팩스로 돌아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뭐 사람들의 뭐 사고의 방식일 수 있는데 주문을 할 때 개인의 의견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네. 나는 이 도시락에 이것들을 넣고 저걸 빼고 네네. 아주 그 커스터마이징된 어떤 메뉴들을 원하는데 그걸 사실은 이런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통해서는 충분히 네. 이런 수용하기가 힘들다라는 판단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제 이런 결과들이 사실은 어. 일본이 이제 22% 정도로 낮게 나온 결과하고 거의 뭐 유사한 네. 뭐 이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포스트 PC 시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우리가 그 PC 시대와 포스트 PC 시대가 우리 뭐 어떤 근무 환경이랄까, 네. 뭐 환경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네네네네. 뭐 키워드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네. PC 시대는 알겠습니다. 어떻게, 기존의 이제 사용자 환경들은 보면 어쨌든 PC 시대는 기본이 PC라는 디바이스인 거죠. 네네. 그리고 네트워크도 회사에 이 와이어드 랜, 유선 랜이나 아니 내지는 최근에 이제 회사에서 제공하는 무선 랜 그리고 데이터들은 회사의 전산실에 들어가 있고 애플리케이션들도 회사의 폐쇄적인 회사의 전산실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사용자들은 대부분 이제 회사 내의 임직원들. 그래서 한 기업 내의 고객이라고 한다면 모든 리소스들이 기업 테두리 내에 다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통제 굉장히 잘 되긴 하지만 불편합니다. 네. 그리고 사용자들의 좀 다양한 요구 사항들을 반영하기 힘들었던 게 전통적인 환경의 그런 PC 시대의 네. 이런 특징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포스트 PC 시대는 어떻게 지금 이제 그에 반해서 사실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도 회사 내 데이터 센터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 업무 환경들이 바뀌면서 외부에 있는 사스 애플리케이션들 네.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 제가 BYOD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바일 디바이스들 굳이 회사 내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업무를 보기 위해서 3G나 내지는 4G LTE 환경들 늘 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윈도우를 기반으로 한 데스크탑 뿐만 아니라 이 기존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모바일 디바이스의 OS, 네. iOS가 됐든 아니면 네. 안드로이드가 됐든 OS도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거고 그리고 비즈니스가 굉장히 그 비즈니스 그 양태가 바뀜으로 인해서 회사 내의 임직원들뿐만 아니라 그런 애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네. 외주 인력들 내지는 뭐 상주 인력들 이런 분들하고도 사실은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죠. 사실은 이제 그러므로 해서 부작용이 약간은 회사의 IT 팀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것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뭐 조금 안 좋은 편으로 하면 이제 통제를 어떻게 할 건가 네네. 회사의 정책에 맞는 내지는 컴플라이언스를 어떻게 준수하면서 갈 건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큰 고민으로 다가오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뭔가 사용자의 편리성과 네네. 어떤 회사의 어떤 그 관리의 효율성 이 두 맞습니다.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게 예, 예. 숙제겠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편하게 해주면 나머지가 힘든 거고요. 네네. 요거 공고히 하려면 사용자들이 불편해지는 거고 네. 원래 그 뭐 사용자의 사용 환경과 보안이라는 것들은 항상 이렇게 좀 상반되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는 것처럼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예. 이게 데이터와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자유롭게 액세스해야 되고 맞습니다. 관리는 확실하게 해야 되고 예.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이거 원래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뭐 예. 간단히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세상을 위해서 네네. 이제 뭐 아까 10일 전에 나온 게 호라이즌 스윗. 맞습니다. 네. 예.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볼까요? 예. 네. 그 뭐 제품 이름에 저희가 스윗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세 가지 제품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네. 사실은 이제 사용자 관점의 컴퓨팅 환경 음. 내지는 포스트 PC 시대에 대한 토탈 솔루션으로 제공하고자 발표를 한 거고요. 네. 뭐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신 VM웨어 뷰라고 과거에 했던 VDI 솔루션 네네. 이게 이제 뭐 제품명을 저희가 그렇죠. 호라이즌 뷰로 새 제품이 나왔고 네. 아직까지 고객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과거로부터 존재했던 솔루션이긴 하지만 호라이즌 미라지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고 네. 그리고 최근에 새로 만들어진 호라이즌 워크스페이스 이 세 제품을 묶어서 호라이즌 스윗이라고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자세히 알아볼 텐데 네네. 그 전에 먼저 이런 이 세 가지를 예. 같이 하나의 이제 스윗으로 예. 한 뭔가 거기에 딸려 있는 사상이랄까 예. 뭔가 철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VM웨어만의. 맞습니다. 네. 예.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듣고 싶은데. 예. 그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어떤 기업 내의 사용자들의 요구들을 사실은 받아들이고 네. 그리고 편리성을 제공하면서도 회사의 어떤 정책에 맞게 관리하고 네.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이것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크게 전략을 이제 세 가지로 삼은 거죠. 네. 기존에 이제 사용하던 어떤 사용자 컴퓨팅 환경에 있어서 몇 가지 리소스들, 내지는 데스크탑 환경, 네. 내지는 애플리케이션들, 내지는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서비스 형태로 바꿔야 된다는 의미에서 네. 이제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그런 한 축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중앙에서 회사의 정책에 맞게끔 관리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브로커, 이제 네. 중개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PC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디바이스들에 대해서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게 네. 제공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제 딜리버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큰 축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트랜스폼은 이제 어떤 편리성, 네. 브로커는 어떤 관리, 예. 딜리버는 어떤 뭐 개방성이랄까, 뭐 다양성, 예, 다양성 뭐 이렇게 이런 표현할 수 것들 있는 거죠. 하겠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기존 환경이 트랜스폼에 예. 관련돼 가지고 보면 이제 결국 이것을 나타낼 거는 이제 VM 아까 호라이즌 뷰가 예, 이제 맞습니다. 해당된 거겠죠? 네네. 그거 관련된 여러분들이 뭐 익히 알고 계시는 이제 VDI 솔루션입니다. 예, 뭐 애니메이션으로 좀 처리를 하지 네네. 못해서 좀 죄송한데 사용자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던 이 네. 노트북에 있던 고정되어 있던 이 네. 데스크탑 OS를 리모트에 있는 네.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리모트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놓고 어떤 디바이스에서라도 불러 쓸 수 있게. 네. 예. 그래서 특히나 이제 호라이즌 뷰, VM웨어의 호라이즌 뷰가 사용하는 이 원격 프로토콜, PC 오브 IP라고 하는 고효율의 원격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그런 VDI 환경들을 저희가 제공을 좀 하고 있죠. 네. 자, 근데 이게 그 우리가 VDI는 알고 있는 분도 꽤 많을 거고 쓰는 네네. 분도 있을 거예요, 예,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새롭게 예. 추가된 뭐 버전이 5.2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추가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겠지만 이걸 예. 오늘 다 얘기하기는 다 이야기는 좀 못하고요. 한 시간도 예. 안 될 거니까 이 중에서 예. 정말 중요한 것들 네네. 몇 가지만 좀 집어주시죠. 네네. 네네. 크게 이제 사용자 관점에서 좀 다가오는 것들 한 네 가지 정도로 제가 좀 네. 소개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호라이즌 뷰 5.2에 추가된 새로운 피처입니다. 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기다리셨던 이제 GPU 가상화 기술이 네. 이제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 VDI 환경에서도 네. 3D CAD와 관련된 이런 그래픽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을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GPU 가상화 기술들 추가됐고요. 네.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VDI 환경들을 접속을 했을 때 네. 굉장히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제 이 두 번째 유니티 터치라고 하는 네. 그런 기술인데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아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기존의 뭐 예를 들자면 태블릿 디바이스에서 네. VDI 환경을 접속해 보신 분들은 약간은 뭐 신기하긴 하지만 되게 익숙하지 않은 환경 때문에 좀 힘드셨을 거예요. 네네.
윈도우 화면이 태블릿에 네. 들어오긴 했는데 이걸 어떻게 실행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작은 화면에 어떤 터치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시작 버튼을 누르고 그러니까 시작 버튼 누르고 프로그램 찾아가서 네.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네. 실행시킨다거나 내지는 어떤 문서들을 열기 위해서는 탐색기를 열어서 그 폴더를 찾아서 조그마한 화면에서 이제 클릭을 했어야 했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이제 좀 불편하기 때문에 모바일 디바이스의 인터페이스가 사실은 사용자들이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미 익숙해져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은 앱들 보면 그렇죠. 뭐 슬라이드라든지 네. 뭐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는데 유니티 터치라는 기능들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영상 보고 계시겠지만 네. 모바일 디바이스에 있는 인터페이스로 애플리케이션 및 어떤 그 안에 있는 사용자 파일들을 네. 그 가상 머신에 있는 네. VDI, 그러니까 네. 버추얼 데스크탑에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실행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이 모바일 디바이스에 있는 어떤 버튼을 누르면 네. 원격에 있는 데스크탑의 애플리케이션이 구동이 되는 실행된다거나 거죠. 예, 파일들이 열린다거나 내지는 클로즈하는 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네. 편리한 모바일 그 클라이언트의 UI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유니티 터치 기술이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그 사용자들이 자기가 익숙한 네네. 자기 모바일 디바이스의 예. UI를 그대로 사용자 경험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 VDI 환경을 사용하는데도 사실은 PC에서 VDI를 접속한다거나 네. 내지는 뭐 저희의 고유한 어떤 장점인 그 제로 클라이언트 기존의 모니터와 마우스, 키보드를 가지고 접속을 하는 사람들은 전혀 불편함이 없거든요. 네. 그거하고 모바일 디바이스의 사용 그렇죠. 방식들은 그렇죠. 사용자의 편리성을 위해서 조금은 달라져야 된다는 게 저희의 좀 생각이고요. 그것들을 좀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발표된 네.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까 그 어떤 그 보니까 트랜스폼에 예, 예. 철학이 담겨 있네요, 진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추가된 기술들이 기존에 이제 뭐 모바일 디바이스에도 보면 저희 뭐 VM웨어 뷰, 예전에는 VM웨어 뷰 클라이언트, 네. 내지는 PC에서도 뷰 클라이언트, 내지는 제로 클라이언트 이런 전용의 어떤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이나 전용의 디바이스들이 필요했는데 네. 뭐 예를 들자면 제가 뭐 PC방에 간다거나 친구 집에 갔는데 갑작스럽게 제 그 VDI 환경을 접속을 해야 되는데 네. 프로그램을 까는 게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 PC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네. 임의로 프로그램을 깔거나 이러면 네. 부담스러운데 그런 경우에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다양한 디바이스를 이제 저희가 지원하려다 보니까 그 가상 머신의 화면들을 끌어오는데 네. 전용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아. 가상 머신의 화면들을 보실 수 있는 방법들을 네. 저희가 호라이즌 뷰 5.2부터 제공을 아,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HTML5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블라스트라고 하는 기술들을 네. 이제 사용을 한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VDI 이제 프로젝트 하시면서 경험해 보셨겠지만 스토리지가 사실은 좀 많이 들어갑니다. 네. 예. 그래서 스토리지의 이제 용량들을 좀 효율화 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 스토리지 용량들을 저희가 회수할 수 있는 네. 새로운 기능들이 호라이즌 뷰 5.2에 이제 추가가 된 뭐 이런 특징적인 네 가지만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네요. 자, 그 기존에 이제 보면 이제 우리가 VDI 같은 경우에 어떤 보안이라든지 이동성 같은 게 되게 좋았는데 네네. 그렇지만 이것도 완벽하진 않은. 그래도 좀 뭔가 좀 이런 점이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것도 예, 예. 있었잖아요. 예, 예.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회사에서 이제 VDI 솔루션을 도입을 하게 되면 VDI 네. 솔루션을 쓰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좋아지는데 VDI 솔루션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예, 어떤 보안의 문제 때문에 사용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애플리케이션의 종류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물리적인 장비들,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PC들은 회사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네. 예전처럼 IT팀에서 문제 생기면 사용자가 IT팀에 가서 고쳐주십시오. 내지는 크래시가 났으면 새로 OS를 인스톨하고 네. 사용자 데이터를 백업받아놨던 걸 리스토어하고 네. 이렇게 하면서 낭비되는 시간 때문에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네네. 이런 것들은 여전히 풀어야 될 숙제로 남아 있는 거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네네. 이제 VM웨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솔루션이 호라이즌 미라지라고 하는 솔루션입니다. 네. 이건 이제 딱 두 가지 개념이고요. 관리는 중앙에서 하되 이건 똑같네요. 예, VDI요. 실제로 VDI는 실행도 중앙에서 하는 반면 서버에서. 이 미라지라는 걸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관리는 중앙에서 하지만 실행은 로컬 각자 PC에서 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아까 같이 이제 어떤 뭐랄까 새로운 걸 배포할 때도 좋겠지만 예, 그 어떤 그런 자기 PC에 있는 데이터들을 뭔가 백업하는 데도 이거 이용할 맞습니다. 수 있는 거. 예. 뭐 데스크탑 이미지 백업 내지는 어떤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DR의 네. 개념으로도 네.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윈도우 XP를 윈도우 7으로 사실 1년 전부터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고민을 한 사항인데 네. 이걸 조금은 자연스럽게 업그레이드를 했으면 좋겠는데 짧은 시간 내에 네네. 이것들을 이제 일일이 IT 관리자가 사용자한테 사용자 PC를 회수해서 윈도우 네. 7을 깔고 데이터를 다시 리커버리 해주고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중앙에서 윈도우 7을 쭉 배포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사실은 저희 호라이즌 미라지를 통해서 제공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앱 레이어라는 용어가 또 나오는데 예, 이번에 이제 네. 호라이즌 미라지 4.0에서 추가된 네. 이제 새로운 기능입니다. 자, 예. 앱 레이어의 일단은 컨셉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PC, 노트북 딱 하나 해놨는데 이 노트북에서 사용되고 있는 굉장히 많은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네네. 예, 운영체제 있을 거고요. 네. 회사에서 무조건 다 사용하라고 하는 필수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노트북의 기종마다 좀 다른 디바이스 드라이버들. 근데 이제 아래에 있는 것들은 보시면 회사의 IT 관리자들이 네.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위에 있는 4가지 정도는 보면 부서마다 다르기도 하고 네. 개인별로 굉장히 다른 네. 좀 특화된 구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애플리케이션들 바탕하면 네. 사용자 데이터 그리고 컨피규레이션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르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분리를 하는 거죠. 네. 밑에 IT 관리자가 관리하는 이런 공통 이미지로 두고 네. 그리고 팀마다 다른 이미지를 네. 애플리케이션들을 따로 놔두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총무팀에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네. 회사에서 OS 이미지를 배포하고 싶다 이러면 회사의 공통 이미지와 네. 총무팀에 그 해당되는 애플리케이션들의 그런 모음 네. 레이어를 2개 합쳐가지고 이렇게 배포를 하게 되면 총무팀을 위한 네. 네. 배포가 되는 거고요. 총무팀을 위한 어떤 템플릿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개발팀. 예전에는 총무팀을 위한 템플릿이 뭐냐면 네. 아래에 있는 IT가 관리해야 되는 OS의 템플릿하고 네. 애플리케이션을 묶어서 통으로 가지고 그렇죠. 있어야 됐죠. 그렇죠. 네. 근데 팀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나중에 보면 저장하고 있는 스토리지에 어떤 낭비 네. 내지는 이미지들의 숫자들이 굉장히 많아져 가지고 관리하기 힘들다는 거죠. 사실 뭐 총무팀, 뭐 세일팀 이런 거 이렇게도 안 돼 있죠. 거의. 잘 사용을 안 하죠. 네, 예. 알아서들 하는 근데 이제 거 이런 해야죠. 개념을 도입해서 하다 보면 효율적으로 이제 사용자의 네. 어떤 환경들을 관리해 드릴 수 있다는 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컴포넌트가 되고 객체지향적으로 예, 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자,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뭐 아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각자 PC에 있는 네. 그 데이터들을 뭔가 백업하는 기능도 있다 예,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뭐 우리 같은 경우 지점이 네. 지점 상황이 되게 열악해요, 네트워크가. 예. 그런데 이 백업할 용량은 되게 예. 많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몇백 예. 메가. 예. 그런 것들을 매번 백업한다는 것이 예. 네트워크에 부하를 줄 것 같기도 하고 네네네. 어떻게 현실적으로 그것이 잘 스무스하게 되는 건지 예. 그런 관점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사실 이제 가장 저희 호라이즌 미라지에서 가장 네. 많이 그 기술력을 투입하고 있는 곳이 네. 사실은 그것입니다. 네. 이 사용자의 이 늘어나는 많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음. 네트워크의 밴드위스를 네. 그러니까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중앙으로 백업하고 음. 그리고 새로운 그 디바이스를 네. 프로비저닝을 할 때 중앙에 있는 큰 이미지들 사실은 적게는 뭐 몇십 기가겠지만 그렇죠. 많게는 OS 이미지와 많은 것들을 포함하다 보면 거의 뭐 100기가 이상의 이미지가 그 프로비저닝 돼야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중요한 건 이제 회사가 뭐 서울에 있기도 하고 지방 사무소가 네. 있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원격에 있는 것들 회사 내 랜에서는 사실은 속도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빠르게 네. 되는데 네. 뭐 웬 구간을 통과해야 된다든지 내지는 웬 구간에 VPN을 통과해야 네. 되는지 이러면 굉장히 힘들 수도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각 지점 내지는 지사마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개념을 리플렉터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네. 중간에 마치 캐시하는 역할처럼 CDN처럼. 예, 중간에 이제 그런 게 놓이게 되면 네. 새로운 이미지들을 배포하는데 네. 굳이 서울에서 받아올 게 아니라 뭐 대전 지사에 있는 조그마한 리플렉터에서 이미지를 받아오게 되면 네. 네트워크 밴드위스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호라이즌 미라지가 어떻게 보면 개인용 PC들의 어떤 개인용 DR 센터 역할도 한다고 봐도 맞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이해되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네. 오늘 현재까지는 이 저희 호라이즌 미라지하고 네. 저희 호라이즌 뷰라고 하는 VDI하고 네네. 뭐 사실은 완벽하게 인티그레이션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네네.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고객이 사실은 VDI 환경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버추얼 머신으로 존재하죠. 근데 이걸 조금은 다른 로컬 환경에서 똑같은 환경을 사용하고 싶다. 네. 이러면 저희 미라지를 통해서 그 이미지를 네. 뭐
자리에 있는 노트북에다가 밀어 넣을 수도 있고요. 네네. 가상화 환경하고 물리적인 환경을 넘나들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장점들이 앞으로 아마 저희 네. 이제 새로운 제품에서 아마 소개될 걸로 기대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트랜스폼이라는 예. 어떤 그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알아봤고, 그다음에 이제 브로커하고 예. 딜리버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관리하고 어떤 다양성을 이제 맞습니다. 만족시키는 철학을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떻게 이런 것들을 구현시키는지 네네. 보면서. 자, 이거 뭐 원래 애니메이션으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예. 뭐 그냥 수동 애니메이션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용자 환경에 사실은 네. 가장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크게 생각해 보면 세 가지입니다. 컴포넌트가. 네. 기본적으로 환경을 사용할 수 있는 데스크탑 환경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안에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야 될 거고, 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은 결국 어떤 데이터를 가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네. 데이터가 필요할 건데 네. 이 세 가지를 앞에서 트랜스폼이라는 저희 이제 전략을 가지고 서비스로 다 네. 만들어 놨는데 이걸 중간에서 조합을 해줘야 될 뭔가가 필요한 거죠. 네. 그걸 이제 중간에 이제 뭐 브로커링이라고 저희는 이제 표현을 하는 음. 이 매개체가 필요한 겁니다. 네. 이제 그걸 위해서 이번에 새로 네.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호라이즌 워크스페이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 이 워크스페이스 말 그대로 네, 앞으로 우리가 PC건 네, 뭐 스마트 기기건 모든 애니 디바이스에서 그냥 여기서 놀아라. 그런 거 맞습니다. 업무는 여기서 해라. 그거죠? 회사 모든 업무에. 출근하면 워크스페이스 딱 접속해가지고, 접속하고 거기로부터 모든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이제 만들자는 거죠.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죠. 예, 예.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우리가 보통 개인들은 지금 퍼스널하게 이용할 때는 뭐 드랍박스라는 이런 거 사용하잖아요. 예, 예. 뭐 이런 모든 우리가 편리한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예. B2B용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네. 기업용으로 네네. 솔루션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이건 제가 이제 뭐 샘플로 네. 저희 이제 호라이즌 워크스페이스를 접속을 하게 되면 보여지는 화면을 네. 일부러 캡처해서 이제 이렇게 네. 보여드리는 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준비를 했고요. 아. 크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 컴퓨팅 환경에서 필요한 게 데스크탑 환경이 필요하고 그렇죠.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하고 그렇죠.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네네. 저기 이제 탭을 보시면 네. 애플리케이션스, 네네. 파일스, 어. 그리고 데스크탑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사용하는 로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 및 사스 애플리케이션들 네. 중앙에 있는 관리자가 사용자별로 사용을 허가하기도 하고 아. 내지는 사용하던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회수하기도 하고 음. 권한을 없애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네네. 이런 모든 것들을 어. 사실은 브라우저 상에서 네. 이렇게 제공받으실 수가 있고요. 음.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데이터, 사용자의 데이터를 이 화면에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하는 네네. 화면입니다. 네네. 이거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중앙 집중적으로 음. 중앙에서 관리하고 그리고 네. 다른 사람들하고도 쉐어링 할 수도 있고 공유할 수 콜라보레이션 할 수도 있고 음. 여러분들 이제 드랍박스나 내지는 뭐 국내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포탈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죠. 네. 뭐 M 모사의 N 모 드라이브 네네. 내지는 D 모사의 D 클라우드. 아, 우리 그냥 얘기해도 돼요. 아, KBS 그렇습니다. 아니니까. 예. 뭐, 방송국 접촉 안 돼요. 예, 뭐 NHN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N드라이브나 네네. 내지는 뭐 KT에서 U 클라우드 네네. 그리고 다음 클라우드 내지는 드랍박스 네네. 그리고 뭐 슈가싱크 굉장히 많은 그런 파일 관리해주는 솔루션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사실은 엔터프라이즈용으로 만든 그런 그 파일 쉐어링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네. 됩니다. 데이터라는 부분들은. 그래서 데이터가 중앙에 관리되고 내 옆자리에 일하는 팀원이나 네. 아니면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이랑 쉐어할 수 있고 권한도 설정할 수 있고 네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앞에 제가 이제 호라이즌 뷰 VDI 솔루션 저희가 설명해 드렸는데 이거 이제 뷰만 따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물론 고객들은 제가 호라이즌 스위스에서 세 가지 제품을 말씀드렸지만 단품으로 구매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사용자의 작업 환경들을 통합된 환경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파일, 데스크탑 환경도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본인한테 할당된 VDI 그 인스턴스들을 저렇게 보여줌으로써 네. 여기서 직접 VDI 화면을 두 가지 이제 선택 사항이 주어집니다. 네. 애플리케이션들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불러올 거냐, 아니면 나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내 디바이스에 깔려 있지 않으니 브라우저 상에서 아. VDI 인스턴스를 불러올 거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화면들을 음. 이제 저 하나의 포탈을 통해서 회사 내 업무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가상화. 네. 저희 맥북 쓰면 맥북에서도 맥OS도 쓰지만 예, 예. 이제 윈도우도 쓰지 않습니까? 예, 예. 가상화 해가지고. 예. 그럼 이제 저 궁금한 게
스마트폰에서도 예. 이제 한 OS만 쓰는 게 아니라 예, 예. 뭐 안드로이드 폰이지만 예, 예. 뭐 다른 OS도 쓸 수 있게 예, 예. 그 모바일 가상화 할까? 예.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 뭐 사실은 예. 한 1년 6개월 전에 예. 소개가 돼서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이제 놀란 적이 있는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MVP라고 네. 예, 뭐 명명했던 MVP 모바일 버추얼라이제이션 플랫폼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제품이 이제 사실은 저희 제품으로 예. 호라이즌 모바일이라는 제품으로 현재 발표가 됐는데 네. 요즘 보면 이제 회사에서 스마트폰을 주고 네. 개인이 스마트폰을 사고 그렇죠. 2개 들고 다닙니다. 네네. 그리고 이 2개는 서로 왜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제공한 그걸 이제 스마트폰을 주냐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사용자들이 이렇게 못 옮기게 하려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모바일 그 MDM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죠. 가지고 통제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네. 하는 거죠. 네.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 디바이스에 OS 인스턴스가 2개 될 수 있다면 마치 PC처럼 네. PC에서 저희 뭐 VM웨어 워크스테이션 내지는 VM웨어 퓨전 이런 거 써가지고 맥 OS와 윈도우, 네네. 윈도우와 리눅스 이런 거 2개 그렇죠. 동시에 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처럼 어. 스마트폰에서도 개인용 영역과 회사에서 제공하는 업무용 영역을 인스턴스를 나눠서 네. 띄울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 아. 네, 그게 이제 사실 모바일 관련된 버추얼라이제이션 플랫폼이고요. 요즘 뭐 또 망분리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개념과 또 비슷하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상화를 시켜서 OS를 하나 런칭을 시키는 게 네. 사실은 좀 용이하거든요. 네. 왜 안드로이드는 OS 자체를 저희가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문제는 애플이죠. 예, 애플의 iOS 같은 경우는 전혀 OS 자체를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각각의 그러니까 작업 공간 자체를 완벽하게 분리시킬 수는 없겠지만 어. 회사의 업무용 애플리케이션들이 다른 영역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네. 저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네. 밑에 있는 한열 네. 그리고 중앙에 있는 맨 오른쪽 아이콘들이 아마 조금씩 다를 겁니다. 네, 생긴 네. 게 네, 네. 그것들은 이제 회사에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아, 인스톨한 거죠. 저거는 네.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해서 어. 인스톨된 애플리케이션이 아닙니다. 네. 저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고 저 애플리케이션들은 어. 회사에서 허용한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고요. 중앙에서 저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을 못합니다. 네. 이제 그런 것처럼 두 가지 이제 플랫폼을 이렇게 다르게 좀 가져가고 있는데 저게 사실은 호라이즌 모바일이라는 그런 이제 저희 쪽 솔루션입니다. 네. 그런데 현재는 앞에 말씀드렸던 호라이즌 워크스페이스와 호라이즌 모바일은 인티그레이션 되어 있지 않지만 네. 저희 이제 다음번 버전에서는 아마 다 호라이즌 들어가 있네요. 모바일도 워크스페이스에다- 워크스페이스 쪽으로 이제 통합이 돼서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한 모든 워크스페이스도 예,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이 제공되겠죠. 이런 호라이즌 모바일 같은 것들이 뭐 하려면 이제 VM웨어 혼자서 할 게 아니라 예, 예. 뭐 통신사라든지 제조사라든지 이런 예, 데하고 예. 같이 콜라보레이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기 호라이즌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희 VM웨어는 가상화를 책임지는 거고요. 네. 단말기를 만든 단말기 제조사도 사실은 관여가 돼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저기에 뭐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 이렇게 네. 이제 3사가 같이 뭉쳐가지고 하나의 솔루션을 고객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거는 어떤 화면이에요? 이건 이제 뭐 간단하게 관리자 화면이죠. 관리자 화면. 현재 뭐 몇 명의 사용자들이 워크스페이스를 네. 통해서 제공받고 있는지 몇 개의 애플리케이션이 있는지 네. 예, 뭐 이런 것들을 한눈에 관리자가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예, 네. 보여드리는 이제 뭐 샘플 화면을 제가 하나 캡처를 했습니다. 자, 이게 뭐 워크스페이스가 예. 이 개념이 이제 이번에 버전 1.0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것이 계속 이제 버전이 버전업되고 확장되고 해가지고 뭐 진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이제 일이 예. 업무가 다 여기서 다 해결된다면 예, 예. 진짜 되게 이게 파워풀해질 것 같거든요. 예. 이것이 되게 많이 깔린다면은 나중에 VM에서 뭔가 이거 말고 기업 말고 어떤 커먼된 B2B 앱스토어 같은 걸 만들면은 이게 연결돼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또 그 회사가 상관없지만 회사에서 뭔가 공처 쓰여 있는 걸 거기서 다운받는다든지 그렇다면 뭔가 서비스 회사로도 갈 수도 있는 어떤 나중에 지금은 네. 아니지만 그런 어떤 뭐 레버리지 될 수도 있겠다는 감이 드네요, 그냥. 근데 뭐 저는 뭐 아직은 뭐 예, 저희 회사의 뭐 전략에 네.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고 아직까지 뭐 고민을 하기에는 네. 아, 저야 뭐 자유로우니까. 네. 저 VM 사람이 아니니까.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VM웨어가 그런 그 어. 전략의 어떤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네.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이런 저희 쪽 솔루션이 네. 이 고객들한테 많이 소개되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워크스페이스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처음에 이제 개인들이 스마트폰 사용할 때 네네. 아까 드랍박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되게 편리했잖아요. 예, 예. 편리하게 썼잖아요.
그리고 효율적이었고 예, 예. 그런 것들을 뭔가 B2B에서 예. 보안도 유지하면서 관리 예. 효율성도 하면서 예. 편리성을 해주는 게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런 거와 어떤 B2B 쪽에 예. B2B 시장, B2B에 있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예, 예. 이런 것을 장악한 회사가 예. 되게 유리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네, 나중에. 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잘 모르시는데 요즘 이제 SNS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를 들면 뭐 트위터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그리고 그 SNS가 엔터프라이즈용 SNS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네네. 예. 뭐 가장 시장에서 비즈니스 잘하고 있는 회사는 VM웨어의 소셜캐스트라는 솔루션이 네.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인수한 야머. 예, 뭐 야머라고 하기도 하고 네네. 저희는 예머라고 영어로는 예머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머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엔터프라이즈 SNS 시장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그 사실은 소셜캐스트라는 그런 게 있구나. 회사를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이제 어. 인수를 했던 것 같은데 네. 한국에서 네. 예,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아시아 퍼시픽에서 VM웨어 아시아 퍼시픽에서 처음으로 한국 고객한테 네. 엔터프라이즈 SNS 솔루션을 저희가 판매를 한 경험이 아, 있거든요. 네. 예, 굉장히 이제 좋은 회사고 아마도 곧 뭐 고객 사례를 통해서 알려지면 그 고객이 어딘지 네. 알려지겠지만 앞으로 엔터프라이즈 SNS 솔루션도 사실은 저희가 워크스페이스 쪽에 그렇죠. 다음 버전이 될지 다다음 버전이 그렇죠. 될지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네. 계속 통합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파일, 애플리케이션, 뭐 데스크탑뿐만 아니라 이제 컬래버레이션을 위한 모든 기능들이 워크스페이스로 이제 집중되는 네. 뭐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사실 이런 방송을 하게 되면 네. 어떤 전문가시잖아요. 그다음에 최신의 것들 네네.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냥 느낌이 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VM웨어가 그러니까 어떤 VM웨어가 어떤 가상화의 네. 어떤 선두주자고 그런데 네네. 이 솔루션 벤더가 아니라 이게 지금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다 보면 이걸 보면서 야 나중에는 완전히 또 서비스로 바뀔 수도 있겠구나. 진화가 엄청난 서비스 회사로. 예. 물론 지금도 서비스 예, 예, 하고 예. 있지만 뭐 그런 느낌도 들어요. 예. 어떻게 이것이 그거 하나 시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예. 한 2, 3년 뒤에 보면 되겠죠. 예? 네. 예. 자, 오늘 한번 정리도 할 겸 예. 네, 전체 한번 임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게 질문들이 많이 왔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시고 예, 예. Q&A 시간 갖도록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그 저희 최근에 발표한 호라이즌 스위치라고 하는 이제 포스트 PC 시대를 위한 사용자 컴퓨팅 환경에 대한 완벽한 네. 통합 솔루션, 토탈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크게 VDI 솔루션인 네. 호라이즌 뷰 그리고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물리적인 PC에 대한 관리, 네. 백업, DR, 네. 새로운 디바이스에 대한 어떤 디플로 이런 걸 위한 호라이즌 미라지라는 제품이 있고 이 모든 사용자 환경에 대한 컴퓨팅 환경을 네. 단일 작업 공간에서 제공하기 위한 통합 환경인 호라이즌 워크스페이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솔루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부터 저희가 Q&A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저희 여러분 설문조사하니까요. 설문에 응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했고 또 설문에 하신 분 중에서 저희가 10분한테 저희가 스타벅스 기프트콘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영식님, 내부망과 외부망을 구분하여 망에 따라 강제적으로 무선 어댑터나 무선 테더링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지요? 저게 VDI를 이야기는 하는 건지 모바일을 이야기를 네. 하는 건지 정확하게 좀 알기가 좀 더 힘드네요. 윤영식님 좀 더 구체적으로 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참 그리고 양 부장님 그 이메일 어드레스 좀 불러주겠어요? SDYANG입니다. SDYANG 골뱅이 vmware.com이고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양순도 부장님, 게스트님 이메일 어드레스 다 보내드렸으니까요. 지금 질문 답변 드리겠지만 나중에 더 자세한 질문들은 뭐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나중에 그 이메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춘택님, 허라이즌 스위트 구축 시 윈도우 데스크탑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경우 어떻게 적용하는지요? 이제 뭐 호라이즌 스윗이라는 건 하나의 이제
각각의 제품들을 저희가 묶어서 통합 솔루션이라는 의미에서 스윗이라는 제품명을 말씀드린 거고요. 네. 말씀하신 거는 이제 호라이즌 스윗에 있는 워크스페이스를 통해서 전체적인 환경들을 구축하는데 그 애플리케이션이 SaaS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네. 사용자가 윈도우 데스크탑에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호라이즌 뷰 사용하면 이 VDI 어차피 윈도우이기 때문에 그 윈도우 안에서 윈도우용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고요. 네네. 또 두 번째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이제 독특한 애플리케이션 가상화 기술인데 네. ThinApp이라는 이게 뭐 THIN이라서 저희가 이제 CNAP 내지는 ThinApp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네. ThinApp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면 굳이 윈도우에 애플리케이션을 인스톨하지 않고 인스톨하면 바이너리 네. 그 이제 실행 파일, DLL, 레지스트리 굉장히 복잡합니다. 삭제하더라도 네네. 남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굳이 인스톨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실행 자체를 가상화 환경에서 실행하도록 만들어주는 기술이 있거든요. 네네. 하면 삭제하고 인스톨하고 뭐 이런 것들을 번거로운 작업들이 없습니다. 실행하기만 하면 이제 사용할 네. 수 있기 때문에 그 ThinApp을 사용해서 저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다음에 게스트님께서 답변해 주면서 오늘 질문 잘하는 사람 세 분을 네네. 나중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중에 발표해 주시고요. 김태식님, BYOD가 좋은데 BYOD가 활성화되려면 사내에서 사용하는지라 기밀 유출 등의 사내 보안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BYOD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과 사용자들이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할 점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자의 편의성을 강조하다 보면 보안 이런 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네. 보안을 강조하다 보면 사용자의 편의성이 떨어지는데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BYOD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건 이미 트렌드가 그렇게 가고 있고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인식하는 것이 저는 가장 먼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BYOD 환경들을 우리가 회사에서 인지를 하고 네. 사용자들한테 환경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가 필요한가 이런 고민들을 이제 이분처럼 이제 생각을 네.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결국에는 뭐 제가 저희 솔루션 저희는 소개를 해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용자들이 액세스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들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게 결국에는 아마 모든 그 컴포넌트들을 서비스 형태로 올려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네. 사실은 PC의 특징이 뭐냐면 하드웨어, OS, 애플리케이션 데이터가 한 묶음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묶여져 있으면 절대로 뭔가 서비스 형태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애플리케이션대로, 데이터는 데이터대로, 네. OS는 OS대로 네. 이걸 카탈로그 형태로 네. 이렇게 서비스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래야지 거죠. 맞춤형도 되는 그렇죠. 거고. 네. 그렇게 해야 자유로움이 네. 제공이 되는 거고 네. 두 번째로는 이 자유로움을 사실은 중앙에서 뭔가가 관리할 수 있는 굳이 VMware의 뭐 솔루션뿐만 아니라 네. 그런 솔루션들이 사실은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가져야 된다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김양섭님, 싱클라이언트에서도 가능한지요? 뭐가 그렇죠. 가능한지를 모르겠네요. 네. 제가 아까 효용사무소 다 빼라더니 다 빼셨네 그냥. 네. 네. 여러분 좀 필요한 건 좀 넣어주세요. 네. 김수열님, 호라이즌 미라지를 이용해서 B2C 서비스에 대한 성능 측정이나 사용자 정보 백업 등의 SLA 관련 리포트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아직까지는 호라이즌 미라지라는 솔루션은 B2C 서비스는 아닙니다. 예, B2C 서비스는 저는 뭐 어떻게 보시면 사용자 데스크탑 백업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네. 사실 하게 되면 이제 저런 모델이 나올 것 같은데 네네. 사실은 그런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리포트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다음에 오춘통님께서 최근 MS에서 시스템 센터에서 하이퍼 3.0을 탑재해서 VM에 강력하게 도전을 하고 있는데 VMware와의 차이점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질문은 다음번에 네. 저희 네. vSphere라고 하는 vSphere 5.1이라고 하는 서버 가상화 솔루션 최신 버전에 대한 내용을 아마 지식 방송을 통해서 네네.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때 말씀을 해주시면 예, 아주 좋은 말씀들을 좀 네.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치기님 약간 질문이 좀 광범위한데 포스트 PC를 견인하는 요소들과 도입의 위험 요소들 그리고 기업의 IT 담당자들의 호라이즌 스위트 구축 시 TCO 절감이 궁금합니다. 고민을 사실은 이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고객들이 네. 최근에 사실은 이제 모 컨퍼런스에서 어떤 고객이
저는 뭐 고객명을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국내 네. 유수 금융기관의 네. 고객이 직접 발표를 하셨대요.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한 환경들을 회사 내에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개발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 디바이스에 만든 애플리케이션 개발하고 아. 그건 이제 뭐 그 고객들뿐만 아니라 네. 직원들을 위해서도 개발을 해서 SI로? 예, 굉장히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 뭐 속된 말로 삐까뻔쩍하게 만들어 놨는데 네, 네. 그분이 직접 와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어떤 고통을 토로하시더라는 겁니다. 다 만들어 가지고 되게 좋은데 너무 힘들대요. 유지하기가. 왜냐하면 그렇겠네.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놨으니 네. 뭔가 바뀌면 왜냐하면 제가 오늘은 이 디바이스 들고 있지만 1년 이후에 이 디바이스 저 아마 안 들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퇴물이 돼서 저는 아마 굉장히 새로운 디바이스를 다시 들고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 디바이스에 맞는 애플리케이션들을 또 업그레이드하고 이걸 모두 다 사실은 개발하고 커스터마이징하고 해야 된다는 네네. 거죠. 그게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걸 관리하는 관리 플랫폼도 그런 요소들을 다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힘든데 사실은 현재와 같이 이제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이 TCO 절감이 과연 되는지 안 되는지 알기 힘들 그렇네요. 겁니다. 단순히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업무의 효율성이 좋아진다는 관점에서 네. 어떤 코스트가 절감이 된다라고 측정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저희 호라이즌 스윗을 쓰면 TCO가 30% 무조건 절감됩니다. 이렇게 절대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고요. 네. 사실은 이 환경들이 정확하게 적용이 돼서 TCO 절감을 가져가실 수 있는 고객들이 사실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거꾸로 이런 데 대한 전혀 대비가 없는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네. 새로운 플랫폼들을 가상화조차 경험해 보지 못한 고객들은 가상화부터 처음부터 이제 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투자하게 되면 투자비 자체가 워낙 커서 TCO와 관련된 부분들이 아마 좀 회의적인 결과들이 보여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좀 경우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종원님, 모바일 장비에서 PC처럼 사용하도록 100% 지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파워빌드로 개발된 클라이언트 전용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다든지 뭐. 100% 지원이 되는지, 예, 100% 지원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실행이 음. 저희 VDI 같은 게 저희 호라이즌 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VDI 호라이즌 뷰 같은 경우는 실행이 모바일 장비에 실행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실행이 중앙에서 윈도우 위에서 실행이 되고 실행되는 화면을 저희한테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장 과거에 애플리케이션의 호환성 문제가 있었던 건 뭐냐면 뭐 파워빌드로 개발된 클라이언트 전용 애플리케이션들이 아니라 3D CAD 같은 네. 화면 3D로 굉장히 퍼포먼스. 화면이 엄청나게 네. 화면 데이터가 큰 것 같은 경우에는 네. 그걸 버추얼 머신에서 처리하기도 힘들고 첫 번째로는 네. 두 번째로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을 무리 없이 보여주기 위해서 전송을 해야 되는 문제 이 두 네네. 가지 때문에 사실은 3D CAD용 애플리케이션들이 호환성이 문제가 있었던 건데 파워빌드나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 없다고 네. 말씀드릴 수 있죠. 예. 김철님, 호라이즌 스위트의 각 모듈별 구매가 가능한지요? 각 모듈별 라이센스 기준은 모바일 기기 대수인가요? 아니면 사용자 수인가요? 모듈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저희 제품이고요. 네. 호라이즌 뷰, 호라이즌 미라지, 호라이즌 워크스페이스 따로따로 구매 가능하시고요. 네. 각각의 라이센스 정책과 라이센스 비용이 좀 다릅니다. 네. 예. 예를 들자면 호라이즌 뷰는 저희가 따로 판매를 할 때 컨커넌트 유저 베이스로 팝니다. 네. 그리고 호라이즌 워크스페이스와 호라이즌 미라지는 네임드 유저 기반으로 네. 판매를 하고요. 네. 대신 호라이즌 스윗이라는 걸 저희가 통째로 구매하시는 고객은 네임드 유저 기반에서 저희가 판매를 하는데 네. 두 개 제품 사는 가격으로 세 제품 사용하시도록 이 패키징이 되어 있습니다. 네. 프라이싱이. 자, 나기무님, 고객이 M 모바일 가상화를 검토 중인데 레드밴드 V로직 모바일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그리고 호라이즌 모바일이 워크스페이스로 통합되어 나오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예. 이 모바일 쪽 사실은 가상화 내지는 MDM 뭐 이런 쪽에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예. 정확하게 사실은 기술적인 아키텍처를 말씀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VM웨어에 근무하고 있는 양승도라는 사람이 저희 고객한테 가서 설명을 드리고 네.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제품이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VM웨어 본사와 예를 들면 단말기 제조회사와 통신사가 이렇게 묶어서 같이 이제 네네. 비즈니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마 제가 이제 아키텍처에 대한 아주 자세한 사항들을 잘 몰라서 네. 말씀드리기는 좀 힘드네요. 예. 네. 자, 김창식님, 스마트폰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있는데 VDI 환경에서 클라이언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진행 중인지요? 준비가 진행 중인 게 아니라 이미 사용하고 있죠? 계시고요. 네. 근데 스마트폰, 예를 들면 아이폰이나 그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VDI 사용하기가 사실은 화면이 워낙 작기 네네. 때문에 아주 급한 일 아니면 사용하시기가 힘드실 건데 네. 적어도 태블릿을 현재 VDI 환경에 적용시켜서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뭐전 세계적으로도 많지만 국내에도 굉장히 많고 저희가 저희 그 VMware 뷰 내지는 호라이즌 뷰 고객 사례 뭐 소개할 때 많이 사용하는 고객 사례인데 분당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사례죠. 네네. 예, 의사 선생님이 사실은 태블릿 디바이스 들고 다니면서 네. 환자의 의료 기록과 환자의 어떤 그 뭐 엑스레이나 내지는 MRI, CT 촬영된 결과들을 네. 직접 보면서 환자하고 병실에 가서 문진을 할 수 있는 네. 근데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다음에 조래형님, OS나 애플리케이션의 라이선스 키와 관련된 문제는 없는지요? 그다음에 관리자가 사용자의 행위를 모니터링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요? OS와 애플리케이션의 라이센스는 OS를 제공하는 회사와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회사의 라이센스 정책을 준수해야 되는 게 그건 사실은 이제 VMware가 중간에 그 개입할 수 없는 문제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사용자의 행위를 모니터링하는데 제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제 모니터링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자면 그런 식의 모니터링은 가능하죠. 사용자가 어떤 파일들을 사실은 이제 뭐 중앙에 저장을 하고 있는지 관리자가 필요하다면 네. 그 파일들은 사실은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제공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용자가 이미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을 네. 회사에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100개 중에 이 사용자는 10개만 사용해 라고 허가해 줬다면 이 10개 사용하는 데는 자유로움을 사실은 보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어떤 행위를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컨트롤해야 되는 지점이 있다면 그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들은 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자, 장승호님, 아이폰에서는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을 다른 영역에서 실행되도록 한다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아이폰 그 예. 유니티 그 터치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폰뿐만 아니라 이제 뭐 태블릿 디바이스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태블릿 디바이스 제가 들고 있는 이 태블릿 디바이스에 만약에 VDI 접속을 해서 윈도우가 왔다고 가정을 하면 네. 똑같이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면서 마우스 그 포인터 역할을 손가락이 해야 될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뭐 키보드는 물론 가상 키보드를 사용하겠지만 근데 애플리케이션 실행하기 위해서 찾아 들어가는 것들이 사실은 태블릿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용하는 방식은 네. 윈도우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컴퓨팅 환경이라는 거죠. 네. 이 두 개가 사실은 맞아요. 서로 되게 맞지 않다는 헷갈리죠. 거죠. 네, 그렇죠. 모바일 사용하는 사람들 아, 슬라이딩 하시고요. 클릭 바로 하고 굉장히 빨리 찾아야 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태블릿의 인터페이스로 리모트에 있는 윈도우용 이렇게 윈도우 환경의 애플리케이션들을 실행하고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게 해드린다는 거죠. 유니티 네. 터치라는 게. 예. 사용자 경험이네요, 어떻게 본 거죠? 맞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아이잭 리라는 분, 액티브 디렉토리나 비액티브 디렉토리 환경에서 사용 사용 제약 등은 없는지요? 기본적으로 저희 호라이즌 뷰 VDI 같은 경우에 VDI도 마찬가지고 이 사용자 컴퓨팅 환경 같은 경우 대부분 액티브 디렉토리나 아니면 액티브 디렉토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디렉토리 서비스 내지는 LDAP이나 이런 네. 그런 디렉토리 서비스를 가지고 통합이 되어야 되는 걸 사실은 전제로 합니다. 네. 그게 없다면 중앙 통제, 중앙 관리라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뭐 말씀하신 거는 완벽하게 인티그레이션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알겠습니다. 거죠. 예. 자, 홍성우님, 금융권에서 이용하고 싶은데 보안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어떤지요? 어떤 보안에 대한 걱정인지를 말씀을 해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좀 한번 막연한 홍성우님께서 나중에 이메일로 네, 예. 게스트 이메일로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뭐 최근에 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출시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뭐 호라이즌 스윗을 뭐 소개하는 자리도 있지만 각각의 저희 쪽 그 솔루션들 아까 네. 제가 말씀드린 워크스페이스, 미라지 내지는 호라이즌 뷰 네. 우리나라 금융권에 굉장히 관심 많이 있고요. 네. 네,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사실은 현재 VDI를 도입하기도 했고 네. 그런 다른 솔루션들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정주님, 국외의 경우 네트워크 상태가 무척 안 좋은 지점도 있을 수 있는데 권장되는 최소 네트워크 밴드위스는 얼마 되는지요? 이게 VDI를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되나요?
네. 아니면 아까 좀 뭐죠? 그 뭐야 백업하는 거. 미라지요. 네네 미라지 그때 미라지 할 때 우리 지점 얘기 나오지 않았었나요 예. 그때? 최소 밴드위스 음. 따로 질문 주시면 네, 제가 네, 알겠습니다. 기술 문서를 네. 찾아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국인지님 기존 미라지 솔루션에서 VM의 미라지 솔루션을 합병되면서 추가로 뭐 추가된거나 향상된 기능이 있는지요? 혹시 저 미라지 솔루션을 국내에 있는 망분리 솔루션 미라지 웍스하고 혼동하시는 건지 아니면 네. 저분이 이미 예전에 그 저희한테 인수되기 전에 네. 미라지라고 하는 회사 그러니까 솔루션 이름이고요. 회사 네. 이름은 와노바라고 하는 회사였습니다. 네. 그 솔루션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후자라면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는 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최신 버전에서 추가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링 기능이 네.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백업하는데 네트워크의 밴드위스를 네. 적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추가된 게 네. 향상된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최승민님 가상환경 VDI 백업을 미라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존 일반 PC 백업되는 방식과 어떻게 틀린가요? 아까 제가 뭐 안내해드렸던 내용을 조금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는 가상머신에 대한 백업을 미라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예. 현재 미라지를 가지고 백업 내지는 뭐 새로 디플로이하는 이런 기능들은 물리적인 환경에 저희가 국한시키고 있고요. 저 앞으로 당연히 저희 뭐 회사의 솔루션이기 때문에 네. 인티그레이션이 될 겁니다. 네. 자, 태상욱님 사용자들의 저장 파일들이 저장되는 스토리지 운영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저 스토리지 운영 관리를 담당하는 저희 호라이즌 워크스페이스 내에 컴포넌트가 네. 예, 그런 부분들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정성이나 내지는 확장성 이런 부분들 굳이 이제 저희는 모든 솔루션들이 버추얼 머신으로 저희가 만든 버추얼 어플라이언스를 통해서 제공이 되는데 네. 외부에 있는 블랍 스토리지들 마운트해서 확장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 모두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황경주님 올해부터 망분리가 의무화됐는데 VM에는 이에 네. 대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요? 대안이면 네. 예. 뭐 망분리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사실은 망분리 하나 최근에 망분리 뭐 한번 하지 않으셨나요? 네, 어저께 했어요. 예, 네. 제가 뭐 기사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직접 뭐 내용을 보지는 못했는데 네, 사실은 망분리 솔루션 하나로도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망분리와 사실은 그리고 고객들이 생각하는 망분리가 네. 일치하지 않으면 사실은 저희가 고객들한테 제안하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네. 저희가 제안하는 것들은 사실 물리적인 망분리를 가상 환경에서 제공하는 네. 이런 망분리인데 그 망분리를 고객들이 사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저희 솔루션, 저희 이제 네. VMware 그 호라이즌 뷰라고 하는 VDI 솔루션이 망분리를 위한 그런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유석주님, 기구축된 VMware 환경에서 허라이즌을 업그레이드가 가능한지요? 당연합니다. 예. 김준형님, 드디어 기다리던 GPU 가상화 기능이 뷰에 제공되는데요. 경쟁사 방식 대비 차별화 요소는 무엇인지요? 저희 이제 두 가지 제공하고요. GPU 가상화 기술. 첫 번째는 버추얼 머신, 그러니까 버추얼 데스크탑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버추얼 데스크탑이 GPU를 통째로 예전에 워크스테이션에서 사용하듯이 통째로 모두 다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하나 제공이 되고 네. 두 번째로는 GPU 하나를 가상화를 해서 나눠서 쓸 수 있는 쉐어링할 수 있는 모델이 이제 제공이 됩니다. 네네. 예, 그 두 가지 모델을 모두 다 현재 제공을 하는 그 장점이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경쟁사에 대한 뭐 비교를 뭐 제가 지금 노골적으로 정확하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은 저희 이 솔루션 개발하면서 GPU를 만드는 회사가 GPU를 만들어 놓고 따로 어떤 GPU 가상화 기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 이제 GPU 가상화 기술은 실제로 GPU를 만드는 네. 그 벤더와 저희 R&D 팀이 같이 개발을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성과 확장성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GPU 하나로 쉐어링 할 수 있는 버추얼 머신의 개수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자, 안정관님, 로컬 모드 기능이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구현 시 제한 사항은 없을까요? 30기가 정도 VM을 내려받는다면 평균적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될까요? 로컬 모드는 저희 호라이즌 뷰에서 제공하는 VDI 환경에서 제공되는 기능이고요. 제약 사항이라고 한다면 뭐 따로 로컬 모드를 사용을 해야 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제약 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네. 대신 로컬 모드를 통해서 내려받은 그 버추얼 데스크탑을 실행을 했을 때 그 버추얼 데스크탑이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걸 담고 있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PC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야 된다는 그 제약 조건만 만족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30기가의 그 이미지를 내려받을 때 걸리는 시간은 네트워크의 품질에 완벽하게 의존적입니다. 네. 네트워크가 좋으면 빠를 거고요. 네. 네트워크가 느리면 느릴 겁니다. 자, 이용근님, 워크스페이스의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모바일에서도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실행이 가능한지요? 저 애플리케이션이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면 모바일에서 실행은 안 되겠죠, 당연히. 예. 사실 예전에 저희가 저희 VM월드 통해서 고객들한테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거든요. 애플리케이션을 네. 지금 이제 VDI를 제가 그 웹브라우저 통해서 불러오는 거 아까 저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호라이즌 뷰 5.2에서 추가된 기능. 애플리케이션을 브라우저에서 보여주는 실행되는 화면을 브라우저에서 보여주는 걸 저희가 VM월드에서 한번 소개했던 기능이 있는데 네. 그 기능은 현재 탑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아까 저 호라이즌 워크스페이스에서 사용자한테 배포가 됐던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사스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브라우저가 있기 때문에 모바일 네. 디바이스 사용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자, 이동곤님, 각 팀별 이미지를 배포하는 것에 비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로 운영자 관리 영역과 사용자 영역을 분리하여 활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지요? 각 그룹별 이미지를 배포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룹별 이미지를 배포를 한다. 예, 그룹별 이미지를 배포를 한다고 하면 자, 총무팀을 위한 이미지가 하나 있어야 되고 제가 두 개만 예를 들어 개발팀을 위한 이미지 따로 있어야 됩니다. 네, 그 그렇죠. 각각의 이미지는 공통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윈도우와 디바이스 네, 드라이버와 그렇죠, 그렇죠. 회사에서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들 이 세 가지는 무조건 공통으로 있을 건데 네. 이거 결국 스토리지에 담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스토리지 용량 낭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 윈도우 총무팀 개발팀 이미지가 있는데 새로 디플로이하는 그런 최신 버전의 네. OS와 최신 버전의 애플리케이션을 탑재해야 되는데 패치를 해야 됩니다. 네. 두 개 다 패치를 해서 이미지를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되게 힘들다는 거죠. 공통 부분인 거는 공통화시켜서 단일 이미지를 스토리지 용량도 줄이고 패치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굉장히 쉬울 거고요. 네. 팀별로 따로 이렇게 만들어 두자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별로도 따로 만들 수도 있고 네네. 저걸 뭐 제가 4,000명 사용자가 있는데 4,000개 이미지를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팀별로 따로따로 만들자는 이걸 분리해서 네. 합해서 디플로이 하자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아마 저분이 말씀하시는 거랑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네네. 아마 동일한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자, 그다음에 김기종님, 데모를 보니 아까 프로그램 실행 같은 부분은 편리할 듯한데 문서에 페이지 넘김 같은 UI도 모바일 프로그램처럼 편한 인터페이스가 가능할지요? 지금 아이패드를 예를 들면 아이패드에서 불러서 문서 열어서 이 멀티터치로 네. 이 스크롤링 하는 거 지원되거든요 이미. 네네. 예. 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니면 말씀하신 좀 더 많은 UI나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니티 터치나 이런데 기능이 추가되면 더욱더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아마 제공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네. 최성민님, 태블릿 디바이스 데스크탑 접속 시 3G나 4G 접속이 대다수일 텐데 그렇게 접속해도 느리지 않은지요? 접속 시 어느 정도 데이터 전송이 되는지요? 사용 요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LT 환경이면 사실은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저희가 3G 환경에서도 계속 이용을 해왔었고요. 네. 3G 환경에서 특히 뭐 저희 테스트한다고 일부러 저희 직원이 싱가포르에 출장 갔을 때 네. 싱가포르에서 저희 아이패드 들고 가서 이거 통신사의 네. 로밍 서비스 받아가지고 국내에 있는 VDI 접속해서 그 VDI 내에 유튜브 접속해서 동영상 플레이 되는 것도 저희가 다 캡처를 하고 이랬는데 사실은 3G 환경에서도 전혀 문제 없는데 저 데이터에 대한 요금은 사용자가 사실은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은 사실은 뭐 저희가 버전이 올라가면서 전송되는 데이터 양 사실은 굉장히 많이 줄입니다. 네. 압축을 하기도 굉장히 많이 줄이는데 여전히 사실은 화면이 전송되는 거기 때문에 뭐 저희 솔루션이나 경쟁사 솔루션이나 네. VDI를 통해서 전송되어지는 데이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사용자의 데이터 요금이 당연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 네. 약간의 부담이 있을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기무님, 허라이즌 미라지를 통해서 센터에서 원격 단말 컨트롤이 가능한지요? 단말 컨트롤이라는 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단말이 원격 제어까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어 이런 건 안 되고 되죠? 등록이 된 디바이스고 네. 그게 허용된 아,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뭐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없애버리면 재인증을 받지 않는 이상 뭐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VMware가 사용하는 환경은 투팩터 오선티케이션 사용하거든요. 네. OTP 사용하고 그리고 저희 회사 내에 어떤 그 패스워드 네. 이 두 개를 조합을 해서 두 개를 모두 통과해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두 가지의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디바이스 사용할 수 없게 네. 만들 수는 있는데 이건 뭐 갑자기 셧다운 시켜라 뭐 이런 건 안 되죠. 네. 네. 송현탁님, 송현탁님, VMware VDI 사용 시 모바일 또는 패드를 통한 금융권 인증서 보안에는 문제가 없을지요? 인증서 보안. 그 인증서 보안은 사실은 이 태블릿 디바이스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윈도우라는 OS에 네. 인증서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엔 사실은 인증서와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문제는 사실은 없지만 네. 다른 쪽에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좀 있는 게 인증서는 아니고 액티브엑스 컨트롤로 인해서 설치되어지는 네. 예를 들면 최근에 국세 우리 연말 정산할 때 프린터 네. 뭐 이런 기능이라든지 내지는 DRM 솔루션 이런 것들이 보면 그 솔루션이 운영되는 환경이 가상화 환경이다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 솔루션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솔루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뭐 나쁜 말로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구시대적인 네. 그런 뭐 환경들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최근에 그 뭐 작년 한 해 동안 사실은 저희도 노력했고 VDI 환경을 사용하는 고객들도 굉장히 노력을 뭐 많이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사실은 굉장히 많이 개선돼서 네. 거의 요즘은 네. VDI 환경에서 그런 문제들이 전혀 사라졌다라고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가끔씩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저도 맥북에서 이용하다 보면 가끔씩 맞습니다. 나와요. 맞습니다. 예. 또 김장호님, 모든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저장될 텐데 스토리지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아이클라우드는 애플의 그렇죠, 클라우드가 그렇죠. 아이클라우드고요. 네. 예. 모든 데이터가 사실은 저기서 말씀드린 이제 데이터는 아마 저희 호라이즌 워크스페이스 속에 있는 네네, 데이터인데 네. 관리를 잘해야죠. 네네. 네, 잘하고 그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네. 저희 솔루션 계속 안정적으로 만드는 거고요. 네네. 확장성 좋게 만드는 거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자, 알겠습니다. 질문도 오늘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오늘도 좋은 시간 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설문 마저 응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참, 오늘 질문 잘한 분들, 일단은, 제 대상은 맨 마지막에 발표해 주시고, 일단은 CGV 영화권 2매씩 드릴 분들 2명, 질문 잘한 2명 이름을 발표해 주시죠. 네. 제가 메모를 한다고 했는데 네. 이게 혹시 성함을 조금 다르게 부르더라도 양해 바라고요. 네네. 김준혁님이랑 김준혁, 네. 김준혁님하고요. 네. 김태석님, 김태성님. 예, 이 두 분을 좀 네, 드렸으면 좋겠네요. 예. 자, 김준영님하고 김태섭님은 저기 김태식님이 아닌가요? 아, 김태식님인가요? 이분 아니에요? 아까 괜히 뭐 BYOD. 예, 맞습니다. 예. 김태식님. 네. 예, 글씨가 김준영님과 김태식님은 저희 스태프한테 이메일, 그다음 이메일, 핸드폰 번호, 이름,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CGV 영화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10만 원짜리 외식 상품을 받을 오늘의 질문왕 대상, 네, 누굴까요? 네, 둥둥둥둥. 네, 둥둥둥. 별걸 다 시켜야지, 너. 그 중간에 질문해주신 장승호님한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장승호님, 예, 예. 네, 장승호님, 네. 왜 이분을 고르셨어요? 왜 이분을? 근데 사실은 이분이 어떤 질문했는지도 사실은 너무나 아까 많이 해가지고 질문을 너무 많이 네네. 받아서 기억 못 하는데 좋습니다. 네. 중간에 제가 메모를 네네.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장승호님도 똑같이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다음에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외식 상품 보내드릴게요. 자, 마지막 한 말씀 좀 마치죠. 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변화하는 사용자 환경에 사실은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업무의 효율성은 떨어지는 거고요. 네. 그리고 국내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현재 그 모바일 환경이라든지 변화해가는 환경에서 고민 많이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지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VM웨어가 노력하고 있다라는 사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 그 호라이즌 스위트라는 제품 저희가 새롭게 발표했고 오늘 제가 각각의 솔루션에 대해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씀은 좀 못 드렸는데 저희 VM웨어 계속 이 지식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네. 만나 뵙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만나 뵐 거고요. 네. 각각의 솔루션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 네.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좀 더 좋은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들 앞으로 계속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질문들 많이 고맙고요. 자, 오늘 수고하신 양부장께 여러분들 그 박수님 여러분 온라인에서는 맨 왼쪽에 손들기 버튼에 보면 이모티콘 있어요. 이모티콘 박수 치는 거 있으니까 그거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네. 네.